SK 머터리얼즈 매수가 17만 3천 원입니다.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뭐 이 부분은 대표님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 어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네. 15만 8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현재 구간으로 보면 좀 손실 구간이긴 해요. 네. 대표님 근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일단 저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우리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는 우량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량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우량주의 개념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기업의 사례를 보고 이 회사가 우량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매출액을 보면은 3,300, 4,600, 5,100, 6,800, 7,700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2015년 대비해서 2019년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보니까 1,100, 1,500, 1,400, 1,800, 2,100. 순이익 보니까 660, 1,100, 1,040, 1,200, 1,400. 아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식은 일단 우량주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량주라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고평가 저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16을 8로 나눠보니까 약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배에서 2배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적정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만 원 3천 원에 매수하셨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SK가 대주주로 4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이 NF3 이 반도체 특수가스 이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라는 엄청난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코스닥 종목인데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해서 메리츠자산운용, 미래에셋 등등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뿐이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골드바가 나오는 큰손 차트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이 골드바가 있어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요. 골드바가 없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보면 골드바가 사라지고 나서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17만 원에서부터 네. 11만 원까지 하락을 해버리죠. 네. 그러면은 골드바가 있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없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있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야 가능성이 겠죠. 높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골드바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 날이 4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4만 원 정도에 나타났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겠네요. 네. 또 상승. 자, 이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국고천을 통해서 이 큰손 차트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셔서 정말 문의가 많은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차트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골드바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골드바 찾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는 현재로서는 골드바가 사라지기 전, 이 골드바라는 것은 이제 큰 손을 의미하는 건데 이 큰 손들이 관심을 놓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그럼 더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그렇죠. 질문이 나오거든요. 매수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매수하고 정배를 해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매수해야 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SK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 있으면 내가 15만 원에 사고 싶은데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거든요. 내려오지 않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저점 매수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자, 지금 골드바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분할 매수가 되는 거냐면 이 골드바가 사라지기 전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여기도 지금 골드바가 지금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인데 네. 17만 원대 골드바가 발생이 돼서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막 급등하죠. 막 급등하다 사고 싶은데 못 사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면 여기 조정 나왔잖아요. 네. 이럴 때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 골드바가 있는데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점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분할로 들어가고 또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이러다가 여기 지금 골드바 빠져버렸죠. 여기 골드바 빠져버리는 네.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멈춰야겠네요. 그렇죠. 네. 멈추고 갖고 있는 종목을 언제 덜 것이냐라는 것을 노리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죠. 골드바가 없는데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8만 이 시청자분도 18만 원 정도에 팔았다가 쭉 내려가서 제가 3월 14일 날 3월 달에 저가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서 18만 원에 팔아서 100주를 팔아서 11만 원에 다시 산다면 들어가는 거죠. 100주 파는 돈 가지고 170주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식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주식수를 충분히 늘려놓고 나서 올라가면 되는데 중요한 주식수 늘리기의 방법은 반드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확인해서 우량주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식수를 늘려야 돼요. 우량주가 아닌 종목을 주식수를 늘려버리면 돈이 안 돼요. 고민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오늘 SK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우량주인가를 확인하고 그 우량주라면은 주식수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타이밍을 맞추고 싶으면 골드바가 나오는 시점을 찾자라고 하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SK 머티리얼즈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SK 머터리얼즈 우량주로 또 진단을 해주셨고요. 현재는 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보유를 하고 앞으로 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는 어제 장에서 지금 현재 네페스 매수가 35,0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네페스도 어제장에서 3% 넘게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원 선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이에요. 매수가가 지금 35,000원이면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대표님? 역시 제가 보는 시각은 뭐 다른 전문가분들 보는 안목도 좋습니다만 네. 저는 저만의 독특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시각을 이 국고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노하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뇌패스가 우량주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뇌패스 하면은 좋은 주식이지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뇌패스다 그러면 그게 뭐지? 이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B2B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기업이지만 주식 투자를 관심이 크게 없는 분들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우량주인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죠.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네페스의 매출액 보니까 2,700, 2,500, 2,800, 2,700, 3,500. 우량주일까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성장이 2018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자, 영업이익 39, 82, 193, 218, 600. 오, 네, 증가세가 좀 눈에 띄죠. 네. 순이익을 보니까 흑자를 낸 39억 흑자를 낸 해에 163억 적자가 났네요. 그리고 180, 39, 227, 298. 자, 이 모습을 보면 네페스는 2017년도까지는 그렇게 우량한 주식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답이 나오죠. 그러면 2018, 19부터 뭔가 회사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18, 2019부터 뭔가 회사에 변화가 있는 게 뭔가라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 네. 이 네페스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하는 이 핵심 기술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라서 2018년 이후부터 2019년부터는 19년 이렇게는 지금 2019, 2020년은 일단 우량주의 성격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주가인지 고평가인지 살펴볼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을 한번 시가총액 나눠봅시다. 시가총액 7천억에 매출액 3,500억이니까 약 2배 정도 2배 나오죠. 정도?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기관들 많이 관심이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네페스도 최근에 우량주의 대열에 들어간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타이밍 우리가 잡아봐야 되겠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골드바가 있는 종목이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네페스 골드바는 1월 3일 날 나왔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바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네페스가 2019, 2020년 우량주의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식이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35,000원 매수 그 이상 갈 수 있다.
예, 왜냐면 그 이상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상승하고 종목이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3월 달에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종목은 지지가 됐죠. 큰 손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큰 손들은 무슨 의미예요? 아, 이런 시기에서 네페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을 유지를 하시되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방법도 물어보실 거거든요. 네. 지금 아까도 매수해도 말씀드렸죠. 되나요? 네. 어제 올랐어요? 내렸어요? 네페스 어제 올랐습니다. 네. 오를 때는 살려면은 좀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량주들 또 큰손이 관리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또 더 추가를 매수하거나 저점 매수해야 될지가 궁금하시면 제가 우리 한국경제TV 와우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공개 방송을 자주 합니다. 네. 그 공개 방송은 뭐 우리 MC님도 그렇고 누구나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이 관심 있는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뭐 회원 가입하고 뭐 돈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공개 방송하는 거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김우신 대표가 와우넷에 공개 방송한다라고 하는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입수하시면 그 시간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참 좋아하시는 이 큰손 차트도 제가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생각이고 소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큰손 차트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의 기술도 제가 무료로 가르쳐드릴 예정이니까 네. 공개 방송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전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해도 좋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현재 매수가 31,000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로 들고 계시네요. 서진 시스템 국내에서 소형 기지국 장비를 비롯해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되는 금속 기구물을 좀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현재로는 31,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 구간이긴 해요.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진단을 해 주실까요? 네, 서진 시스템도 제가 보는 독특한 방식 그대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첫 골드바 번째 봐야죠. 골드바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우량주인지 우량주인지 아닌지. 아닌지 구분해내야죠. 자, 서진 시스템 많은 분들이 이제 5G 관련주로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서진 시스템은 5G뿐 아니라 반도체에도 관련이 돼 있고요. 휴대폰 부품에도 관련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고 뭐 우량주인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네. 자, 서진 시스템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 700억, 1,600억, 2,300억, 3,200억, 3,900억. 뭔가 이 회사 상승하고 있네요. 네, 증가하고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영업이익 224억, 244억, 178, 369, 544. 긍정적이네요. 순이익 182, 196, 63, 323, 490. 2017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얘도 우량주에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거죠. 그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살펴봅시다. 네. 매출액이 5,100억인데 시가총액이 5,100억인데 매출액 3,900억 나눠보니까 약 한 1.3 정도 나오죠. 매출액을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1에서 2 정도 사이면은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고평가 아니네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은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우량주의 대열에 속해 있는 코스닥 종목이죠. 그럼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기관들 보니까 역시 많은 기관들이 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안심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타이밍을 한번 잡아봅시다.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 3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2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골드바가 나오기 시작한 자리가 4월 초부터 나와서 2만 6천 원대에서부터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3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자, 요런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31,000원이신데요. 네. 31,000원 수준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면서 타이밍도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진 시스템도 차분하게 잘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인데 보유해 나가다가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골드바가 빠진다. 네. 그러면 최근에 보면 골드바 여기 빠졌죠? 빠졌을 때 일단 파는 거예요. 근데 팔려고 딱 보니까 밑에 있는데 사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매수와 매도의 기술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공개 방송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보유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네, 네오위즈 매수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시네요. 네오위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이 17,350선에서 좀 거래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 손실 구간을 좀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대표님께서 진단을 해주시죠. 네. 네. 뭐 우리 MC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뭐부터 볼지 벌써 짐작이 가죠? 네, 그럼요.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량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네오위즈 우량주인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1900, 1900, 1700, 2100, 2500 그리고 2700 나오고 있네요. 영업이익 150, 230, 109, 220, 320.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우량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순이익을 보니까 적자 219, 그다음에 흑자 99, 적자 21, 그다음에 흑자 335, 276. 순이익 부분을 보니까 이 회사는 뭔가 좀 등락이 좀 있어요. 그럼 왜 등락이 있나 그랬더니 네오위즈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주들은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예를 들어서 좀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실적에 타격이 오고 게임 산업을 좀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난 3월 31일 날 보게 되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이 부분들이 일단은 네오위즈를 포함해서 게임 산업 전반에 뭔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됐다라는 흐름들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2015나 2017년처럼 적자 나는 흐름들은 안 나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시가총액 3,800에 매출액 2,500억이니까 1.2 정도 되니까 고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적정 주가 수준이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 있나 봅시다. 기관들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오위즈 타이밍으로 보니까 골드바가 발생이 되고 주가가 잘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이 되죠.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어제도 한 2% 정도 오르다가 18,000원대 정도의 근처에서 저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 매수가가 지금 18,000원이네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18,000원대에 지금 약간 대기 매물, 소위 말해서 물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손들 입장에서는 그 대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시간으로 지루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어서 자꾸 팔게 만드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다 흡수했다. 그러니까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다가 못 사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만간 급등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드간이 이익이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위즈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매수가 15,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동진세미캠을 보면 3월 중순에 좀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 장에서는 14,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진단해 주시죠, 대표님. 그럴까요? 네. 네. 동진세미캠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동진세미캠은 정말 유명한 작년 여름에 정말 유명한 주식이었어요. 뭐 때문에 유명했는지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유명했을까요? 국산화해서 타도 네. 일본. 네. 그 반도체 소재 장비 뭐 부품 이거에서 이제 소재 쪽인데 네.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자라고 하는 이 국산화 운동이 일었었고 거기에 동진세미캠이 대장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지금은 약간 좀 주가가 좀 조정권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소재 국산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여름에 그냥 잠깐 무슨 뭐 일본 제품 불매하자 이러고서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쪽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진세미캠은 대장주
라는 것을 여러분들 대장주였고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국산화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뭐 선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밝네요. 긍정적이잖아요. 네, 좋네요. 그럼 네. 우량주인지 봐야죠. 그렇죠. 예. 미래에 대한 비전 뉴스가 다 좋아도 우량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매출액 7,600, 7,800, 8,200, 8,700이죠. 오, 좋네요. 그렇죠? 네. 영업이익 580, 450, 710, 710, 1,049. 오, 양호해요. 좋네요. 네네. 순이익 199, 264, 450, 480, 580.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시가총액이 7,400억, 매출액이 8,700억.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더 작아요. 0.9 정도밖에 안 되죠. 1과 2 사이가 아니네요. 네, 대표님. 그러면 얘는 우량주인데 1보다 낮아. 그러면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아니- 기회가 온 거죠. 오, 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명품백 뭐 뉴스 보니까 지금 면세점에 쌓여 있는 명품백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품백을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 명품백이다. 네. 근데 그거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네. 250만 원에 판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그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매수하려는 당연히.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동진 세미케미로만 치환을 한번 해보면 네. 동진 세미케미 원래는 3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4,500원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매수하는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주식은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보다는 뭔가 이렇게 뉴스, 뭔가 남들이 야 뭐뭐뭐 하더라, 야 동진세미캠 좋다고 하더라, 네. 뭐 요런 거에 더 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진세미캠이 좋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 뉴스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보세요. 좋아질 거라면 기관들이 많이 기관을 갖고 있어야 봐야죠. 네. 된다 그랬잖아요. 많이 갖고 있나요? 많이 갖고 있네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진세미캠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에 이미 국산화 관련돼 있는 분들이 나오면서 골드바가 나와서 이 당시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어요. 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골드바가 나올 때까지 언제 18,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해줬고 18,000원대 갔을 땐 조금 비쌌어요. 네. 예, 비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 거죠. 확대 한번 해서 볼까요? 비쌌으니까 일부 들고 던지고 18,000원에 천주를 매도했다면 10,000원에 살려면 1,800주 살 수 있잖아요. 네, 같은 돈으로. 그렇죠. 주식수를 늘린 거죠. 얘들이.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12,000원 이하로 안 떨어지죠. 골드바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 중에서도 뭐 똑똑한 외국인이 있고 그저 그런 외국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소리 소문 없이 뭐 하고 있다? 열심히 저가 매수를 사고 하고 있네요. 있다. 네. 티 안 나게 저가 매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가 보니까 15,500원인데요. 들고 계셔야겠네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동진세미캠도 제가 보니까 오늘 종목들은 다 지금까지 한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만 나오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제가 이 국고초를 통해서 우량주를 선별하는 방법, 또 매매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가르쳐드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그다음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식시장에서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국고초 열심히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종목 삼성전자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대표님. 삼성전자 매수가 45,000원이고요. 비중 20% 들고 계시네요. 사실 이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모두가 또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삼성전자 또 제대로 좀 진단해 주시죠. 삼성전자 하면 김우신, 네. 김우신 하면 삼성전자 이런 공식이 우리 한국경제 TV에는 이제는 형성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국고초 출연하니까 아마 네. 시청자분께서 또 삼성전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생뚱맞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뭐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가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네 가지 사업을 삼성전자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밌게도 이 네 가지 사업에서 전부 글로벌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렇죠. 한국 1등, 2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애플이죠. 애플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가총액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플이 아무리 미국 회사라서 미국의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을 이유는 없는 없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생각하겠어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게 약간 아쉬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그 핸디캡, 그건 뭐 핸디캡이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뭐 어쨌든 외국 애들이 아니라 외국인들 네.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측면에서는 뭐 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야 삼성전자 한국 기업이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이 떨어지던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던가. 그래서 그 시가총액 격차가 줄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 떨어질 기미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죠? 자, 답은 나왔죠? 예, 많은 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점검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면 기무신 하면 삼성전자는 등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삼성전자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네 종목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초록뱀입니다. 초록뱀 현재 매수가 1,750원에 들어가셨고 보유량은 20% 들고 계시네요.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초록뱀은 어제 장에서는 1,680선에 마감을 했네요. 현재는 손실 구간이라고 해도 네. 맞긴 한데 좀 어떻게 좀 미래를 진단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손실 구간이죠. 자, 그러면은 초록뱀은 드라마 제작사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량주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초록뱀 2015년 매출액 240억, 1000억, 500억, 580억, 630억, 480억. 이거 뭐 좀 이상하죠? 매출액이 늘을 때는 1000억까지 갔다가 줄었다가 들쭉날쭉합니다. 영업이익 적자 23억, 흑자 77억, 흑자 1억, 흑자 13억, 흑자 14억. 아주 안정적이진 않네요. 자, 당기순이익 적자 6억, 흑자 49억, 적자 133억, 적자 154억, 흑자 89억. 아, 이거는 우량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네, 불안정해 네. 보이죠. 매출액도 들쭉날쭉, 그다음에 이익도 들쭉날쭉.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매출액이 400억. 나눠보면 약 3배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량주도 아닌데 고평가네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네.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나요? 기관이 딱 두 기관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기관도 별 관심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예요? 그냥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은 거래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저보다 거래하는 트레이딩 스킬이나 능력이 더 높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김우신보다 난 매매 잘해. 이러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하셔도 괜찮다. 근데 김우신 대표보다 내가 매매가 하는 스킬이나 어떤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왜 하냐면 뭔가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거든. 네. 그래서 막 급등할 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700원 때도 역시 급등할 때 쫓아간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매 스킬이 아직은 이 부족할 프로급에 때? 네. 올지 못하고 약간은 좀 미흡할 때 들어가면은 대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물려버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지만 자 여기도 지금 2월 후반에 1,800원, 2,000원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얼마까지 떨어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8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은
이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킬이 굉장하신 분들은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제가 오늘 국고차 끝나고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딱 1시간 동안 와운에서 공개 방송 할 건데요. 이런 거 급등주를 매매하는 스킬도 제가 좀 오늘은 특별히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만 오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시에 김우신 대표의 공개 방송 부분들에 오시면 제가 급등주 매매하는 스킬도 가르쳐 드리고요. 초록뱀은 급등주 매매하는 스킬 그때 그 공개 방송 때 제가 오픈해 드리려고 하겠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50원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록뱀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미셀이었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1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량은 40%를 들고 계시네요. 파미셀 어제장에서는 10% 넘게 1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8,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나요? 많이 올랐죠. 네, 10% 넘게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침에 시작은 거의 상한가로 시작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올랐는데 음봉이 나가지고 11%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침부터 따라잡았을까 봐. 이게 왜 이 걱정이 좀 되는데 파미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슈가 아침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 MC라면 네. 여기 지금 2만 원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때 사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골드바가 처음 나왔던 이 자리 당연히 골드바가 7,000원 정도 자리 여기에서 사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죠. 골드바가 처음 나왔던 저 자리에서 그렇죠. 당연히 저점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저점 매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20거래일만 기다렸으면 7,000원짜리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앞전 종목 할 때 급등하는 종목에 네. 대한 매매 스킬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토요일도 1시부터 네.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방송, 많은 분들 네. 오셔가지고 골드바가 나오는 자리에서 잡아서 어떻게 급등주를 할지 여러분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미셀은 지금 전에 사는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우량주인지 보니까 250억, 270억, 250억, 280억, 300억. 안 되겠네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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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흑자. 네.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나? 봅시다. 기관들은 겁나게 갖고 있네요. 많이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보면은 뭐 말로 따질 수가 없죠. 시가총액 11092, 1조 1000억인데 매출액은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 어마어마한 고평가인데 기관들 왜 갖고 있을까? 이 회사가 신약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라고 보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약 개발을 못하면 큰일 나겠죠. 해야 됩니다. 파미셀은 반드시 신약 개발을 해주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지금 자리 19,600원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현재 그럼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네. 더 등락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정리를 하고 네. 나중을 기약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파미셀은 일단 이익이든 손실을 떠나서 네.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26,800원의 매수가고요. 보유량은 20% 들고 계시네요. 앞타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앞타바이오도 신약 개발 업체예요. 네.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을 이제 R&D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R&D 바이오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타바이오도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량주는 아직 아니겠죠. 성장주겠죠. 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9, 6, 3, 15, 10 없어요. 매출이 거의. 이익도 적자. 순이익도 적자. 물론 기술 특례일 거예요. 아마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유예는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다면 저라면 안 한다. 투자를. 자, 그러면 신약 개발을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조금 갖고 있죠.
그다음에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뭐 말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270배 네. 안 되죠. 그래서 타이밍만 보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흐름들인데 26,8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다행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골드바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밀리지는 않은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6,000원대 근접을 하면 아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수익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네. 손실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 고민스러울 때는 일단 현금화 해놓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